박주민 의원의 출마 선언 제가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 네. 박주민의 서울과 오세훈의 서울이 다를 거다라고 강조하셨어요. 네네네. 자, 어떤 점이 다르다라고 정리하셨습니까? 제가 뭐 누차 말씀을 네. 드려왔지만 오세훈 시장의 시정은 네. 시민이 중심에 있지 않아요. 누가 그래서 중심에 있습니까? 본인이 중심에 있죠. 아, 센터가 오세훈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시민의 삶을 챙긴다든지 또는 시민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오직 자신의 다음 행복 아, 여기에만 염두에 둔 시정을 펼쳐왔다. 그래서 시정의 중심을 완전히 시민으로 바꾸고 시민으로. 시민들의 기본을 챙기고 시민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네. 제가 출마 선언 때 말했던 아, 것의 요지입니다. 예. 예. 저희 댓글로 꽃세리님이 내가 서울 살면 박주민 뽑는다. 울산이라 아쉽네요. 저도 아쉽습니다. 예, 아쉬웠다. 서로 피차 아쉬운 네. 상황인데 이럴 때 그러잖아요. 지인 찬스 써야 된다. 맞아요. 지인들이 서울 살면. 그래서 제가 요즘에 보면 저는 어디 사는데 응원해요라고 하시는 분들 만날 있으세요, 때마다 있으세요. 예. 서울에 있는 지인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서울도 인구가 많으니까 맞습니다. 지인들이 예. 많을 수밖에 없다. 예. 꽃세리님, 네, 박주민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자, 박정호의 핫스팟 박주민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도 꼬박꼬박 눌러주십시오. 자, 속보가 들어왔네요. 경찰이 이 정치권 지원 의혹 통일교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통일교 서울본부 압수수색 시도하고 있다. 속보 들어오고 있고 이 통일교 내용은 저희가 뒤에 잠깐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출마 선언하실 때 언제 어디서 하실지 고민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광화문 광장 선택한 이유가 그러니까 서울은 내란이 일어난 곳이면서도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내란을 종식시키는 그러니까 12월 3일 날 계엄을 네. 막았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그 이후에 있었던 뭐 탄핵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의 상징적인 뭐 서울이고 그 중에서도 더 상징적인 공간을 찾으려면 광화문 광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화문 광장에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내란이 좀 더 완벽하게 종식되려면 내란 세력이 이 땅에 특히 서울에 발을 붙일 수 없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하고 특히 서울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는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이런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다른 지역에 비하면 조금 높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뭐 민주당이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말들도 하고는 계시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서울 선거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내년 지방선거 때 확실하게 서울 시민들은 내란 세력을 옹호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울 시민들은 내란 세력을 옹호하지 않는다. 네. 어떻게 보면 내년 지방선거 결과가 서울 시민들의 그런 뜻을 알릴 수 있는 그렇습니다. 좋은 기회가 될 네, 거다. 그렇네요. 이게 서울시 내란을 막아낸 서울시, 또 맞습니다. 서울 시민들, 맞습니다. 그 밤에 그 현장에 달려왔던 시민들 중에는 서울 시민도 많을 테니까 여의도로 달려왔던. 뭐 겨울 내내 광화문에 모여 계시고 그렇죠. 예. 뭐 남태령에 계시고 국회 앞에 계시고 용산 앞에 달려가고. 용산 앞에 달려가고 그런데 빛의 혁명의 도시 네, 서울시. 이제는 서울시정이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네. 그 내란도 내란이지만 지금 이제 서울이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교통 약자나 아니면은 주거 약자, 그러니까 약자들을 이제 보호하지 않는 그런 도시가 된 게 맞습니다. 아니라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기본특별시, 기회특별시 이런 구호로 서울의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의 경우에는 네, 최근에 보면 인구가 줄고 있고 맞아요. 특히 청년층이 많이 떠나고 있어요. 너무 비싸요. 네, 너무 비싸고.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네, 주거 문제가 가장 심각하죠. 그래서 전에도 한번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과 공공의 투트랙으로 신속하게 그리고 접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라는 네. 말씀드렸고요. 뭐 교통 문제도 사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 소외 지역이 아직 서울이 8.3%나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내버스 노선 조정이라든지 네. 마을버스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로로 만들겠다. 뭐 이런 것들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뭐 그 외에도 뭐 돌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울이 돌봄도. 아이 있는 부모님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예. 초등 돌봄도 좀 더 사각지대 없이 빽빽하게 꼼꼼하게 좀 채워넣을 생각이고요. 아,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소아과 오픈런
서울시 지원하에 없는 도시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동안 우리가 이제 서울시 이제 계속 아파트 얘기만 하고 집값 네. 얘기만 많이 해왔는데 서울시가 정말 국제적인 도시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약자들을 어떻게 챙길 것이냐. 맞습니다. 뭐 뉴욕시장 이번 선거를 봐도 그렇고. 예. GPCI라는 도시 경쟁력 지수가 있어요. 네. 이 지수로 보면 서울이 6위라서 낮은 등수는 아닙니다.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GPCI를 구성하는 6개의 준거가 있는데 그중에 뭐 예를 들어서 R&D라든지 이런 거는 뭐 기업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네. 주거 주거. 이런 경우에는 35위예요. 아, 그러니까 너무 좋지 않나. R&D나 이런 건 어차피 더 강화해야 되니까 더 강화하고요. 잘하는 건 더 잘하게 그렇죠. 만들고 주거 가치 지수가 떨어지는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하면은 저 저는 이 GPCI 기준으로 세계 1등 국가 가능하다. 네. 그래서 제가 임기 4년 마칠 때쯤 되면 GPCI 기준으로는 세계 3위 국가, 아시아 최고 국가이자 뉴욕과 런던과 경쟁하는 국가 네. 도시를 만들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뉴욕도 사실은 이런 결과 나올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뉴욕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제 G1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G2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뉴욕 같은 경우 G1이지만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포더블한 도시로 음. 바꾸겠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이라서 네. 단순하게 경제 규모가 뭐 세계 1위 도시, 2위 도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하.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도 개선시키면서 경쟁력을 갖는. 그래서 제가 GPCI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고 GPCI를 기준으로 세계 3위 도시. 네. 살기 좋고 경쟁력도 강한. 그렇네요. 예, 또 살기 좋아서 경쟁력이 강한. 그래서 기회가 기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네.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캐대언 때문에 서울 더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국제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 멋지고 살기 좋을 것 같고 가보고 싶은 그런 도시 그것도 중요하지만 서울 시민들이 너무 살기 좋아. 네. 서울시로 또 우리가 서울시에 살 수 있는 능력이 될까 했는데 살 수 있는 네. 방안이 또 있네. 네.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꿈을 꿀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게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야 서울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네. 주거의 문제라든지 교통의 문제라든지 돌봄의 문제라든지 이런 기본을 좀 해결해 주면 기본을 사람들이 거기서 편안하게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경제 성장의 핵심이 혁신이라고 얘기하고 아, 그 혁신은 도전할 때 사람들이 마음 놓고 도전할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네. 그래서 제가 기본을 통해서 음. 기회특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요. 이 기회특별시, 기본특별시, 이게 정말 딱 귀에 꽂히는 그런 구호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 이 내부에 여러 주자들이 많습니다. 네. 이 주자들 다 같이 뭐 토론을 하고 또 경선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또 이제 김종인 네. 전 비대위원장도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례적으로 정원호 구청장 띄우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언론의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 특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정원호 구청장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면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내다보기도 했는데 이런 흐름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오세훈 시장의 워딩 자체를 보면은 예. 정원호 구청장이 한강버스에 대해서 다른 민주당의 주자와는 다른 태도를 취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런 것들을 보니 다르다. 민주당 다르다. 주자들과 다른 주자들과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한강버스를 제가 긍정적으로 안 보는 거 맞고요. 네. 한강버스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가 내세웠던 컨셉이라든지 현재까지 서울시가 취한 태도에 대해서 제가 긍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세훈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 원하지도 않지만 특히 네. 한강버스를 뭐 긍정적으로 얘기해야 긍정적인 저는 그거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출퇴근도 가능한 대중교통 수단이라고 얘기하면서 재정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출퇴근 수단 안 되고 속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교통수단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대중교통 수단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강버스의 노선하고 9호선 노선이 겹쳐요. 음. 전 한강버스 할 돈 저보고 너 어떻게 네. 쓸 거야? 만약에 계속 지금이야 좀 말씀하셨죠. 투자해놔서 네. 이거 이렇게 놨지만 어떻게 넌 한강버스 할래 뭐 할래 그러면 저는 네. 그 돈 가지고 9호선 9호선. 차량 숫자 늘립니다. 객차 늘려요. 그렇네. 출퇴근에 네. 너무 지금 또 힘드니까. 9호선 플랫폼 구조를 보면 차량을 더 더 늘릴 수 있어요. 늘릴 수 8량 정도까지로. 그러면은
혼잡도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안전요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번에 네. 파업을 하려고 하다가 타결이 된 거거든요. 안전요원도 좀 늘려줘야죠. 예. 그렇네.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예. 것들에 돈을 투여할 수가 있는데. 시민 안전 담보하고 예. 시민들이 진짜 출퇴근 수단으로 현재 쓰고 있는 것들 더 편하게 할 생각을 해야지. 음. 대중교통입니다. 출퇴근도 이걸로 하면 쾌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돈을 퍼붓겠습니다. 돈을 퍼붓지만 아니네요, 아니네요 이러고 네. 실제로 과정에서도 안전성이 담보 안 돼서 운항하다 중단하다, 운항하다 중단하다. 어. 이걸 어떻게 제가 긍정을 합니까? 저는 긍정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네. 뭐 이번에 이제 말레이시아의 오세훈 시장에 가서 주말 이제 아침에 이제 도로 막고 러닝하는 거 이걸 좀 보면서 쿠알라룸푸르에서 서울판 이 카프리 모닝을 뭐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카프리 모닝. 아니 뭐 그런 건 할 수는 있는데 네. 최근에도 서울시에 마라톤 유치가 많다 보니까 어. 예를 들어서 뭐 마포에 있는 농수산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사가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런. 왜냐하면 차량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예. 도로를 다 차단해 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진짜 답답한 게 그러면 그 상인들하고 네. 좀 협의를 해가지고 마라톤 코스를 좀 조정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음.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하겠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사실 이해관계를 좀 조정하고 하는 게 시장의 근본적인 역할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안 해요. 예. 이런 행정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뿐이죠. 예. 뭔가 소통을 하고 국민들의 의견,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일을 하는 게 그럼요. 아니라. 정치가 기반이 된 행정이지 아하. 정치는 없는 행정, 소통은 없는 행정 그런 게 있는 겁니까? 서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다른 매체에서 왜 한강에 집착하는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도 말한 게 있는 게 예. 다른 곳에서 뭔가 성과를 내려면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들을 조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서울은 밀집돼 있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오로지 한강만 말하지 않는 곳이에요. 아. 한강에 배 띄운다고 한강이 말을 하지 않아요. 아 그렇죠. 예, 한강에 무슨 세빛 둥둥섬 띄운다고 한강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빠르게 뭔가 성과를 낼 수 있죠. 그러니까 한강 같은 데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네.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성과를 내고 그건 그러네. 어렵고 힘들고 그거 안 하, 이게 어렵고 경험도 힘들고. 없고 그러니까. 말 없는 한강한테 가서 뭘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원호 구청장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어쨌든 초반보다 많이 이제 올라간 건 사실이고, 뭐 대통령님의 칭찬도 있었고, 네 칭찬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제 서울시장 이제 출마 선언하거나 준비하는 분들도 아 나도 이제 칭찬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다들 말씀하고 계신데 박주민 의원도 칭찬받은 적이 늘 칭찬 받았고요. 늘 칭찬받으셨어요. 늘 예. 칭찬 받았고 제가 원내 수석할 때도 칭찬을 당연히 많이 해주셨고 예. 제가 아시다시피 기본사회 관련돼서 이게 기본사회가 우리 대통령 핵심 가치였거든요. 대표 시절에 직접 저한테 전화해서 수석 부위원장을 맡아달라라고 네. 요청하셔서 제가 수석 부위원장했고 선거 기간에는 후보 직속 예.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대표님의 철학 같은 것들 챙겨왔죠. 정책을 챙겨왔고. 예. 그래요. 뭐 다들 칭찬받은 부분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정원호 구청장이 이번에 최근에 저에 대한 칭찬은 SNS로 안 하셔가지고. 아마 근데 그 주자들 다 이제 칭찬할 거리 또 생기면 칭찬하실 거는 생각을 하고 네. 그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늘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잘하고 열심히 하면 다 칭찬을 하신다. 맞아요. 예, 여러 결로 신상필벌이 여러 확실한 신상필벌이 확실해요. 네, 확실한 이재명 대통령이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음. 민주당 주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보니까 많아요. 예. 이거 어떻게 이 경선 또 앞으로의 후보 선출 과정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 발표한 거는 예. 일정한 숫자 이상의 주자들이 뛰겠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배척하기보다는 다 뛸 기회를 주겠다라는 전제 하에서 네, 조로 묶어서 조로 묶어서 조별 승부를 먼저 한 다음에 그 조에서 나온 사람들끼리 다시 묶는 그런 예.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주자 숫자가 이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이 시민들이 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서 네, 네, 인위적인 그렇습니다. 배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예. 그래요. 정원호 구청장, 또 박주민 의원, 전현희 의원, 뭐 박홍근 의원, 박홍근, 서영교 의원, 김영배 의원도 지금 말씀하시고. 움직이고 계시고 네. 박용진 의원도 좀 아, 움직이고 박용진 있는 것 전 같고, 의원. 예. 홍익표 전 원내대표 움직이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한 지금 말씀하신 숫자만 해도 대략 7명쯤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최소한. 더 있을 수도 있죠. 네. 예.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러니까 이게 예선전이 좀 흥행을 해야 본선 맞습니다. 가서도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원호 구청장이 주목을 받으면서 서울시장 선거 판 자체가 또 딱 부상이 됐어요. 떠오른 맞아요. 것 같아요. 완전히 이제 약간 세팅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 자체는 이제 서울을 탈환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뭐 음. 이런 흐름이 된 것 같아요. 그런 흐름이 예. 된 것 같다. 음. 그래요. 이게 정원호 구청장이 이름이 언급되면서 다른 주자들도 더 이제 열심히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예, 뭐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없으세요? 예. 예, 정원호 구청장이 칭찬을 받다 보니까 이번에 혹시나 해서 그런 거 없고요. 예, 저는 뭐 정책적인 준비도 상당히 해왔고, 그래서 뭐 이번 주부터는 정책적인 것들도 조금씩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상당히 좋은 정책들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예, 관심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 경쟁 치열하게 할수록 본선 가서는 더 유리한 네, 본선에 또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책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세훈 시장 뭐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 과정도 좀 봐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 모르겠습니다. 이게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당원들을 어떻게 또 해석해서 이거 정치 탄압이다 하고 아예 재판 정치 탄압이니까 기소됐어 괜찮아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제 기소돼도 후보 자격에는 뭐 문제 없다라고 얘기할 거고 출마할 거예요. 예. 다만 이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재판은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증거 네. 이게 오픈이 돼요. 오픈이 되고. 예,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오세훈 시장은 본인에게 씌워진 혐의가 허위다. 네.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음. 본인에 대한 기소는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하. 재판정에서 공개되는 증거와 증언이 과연 그럼 대중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냐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 그게 핵심이다. 제가 알기로는 1월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예. 이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네요. 그건 모르죠. 예. 증거나 증언이 어떤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나올지 봐야겠지만. 예,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봐야 음. 되겠지만 본인이 말하는 그 주장이 계속 유지될지는 네. 곧 판가름이 난다. 그래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난 12일부터 오세훈 사퇴 버스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네, 315개 네. 단체들이 만들어져서 뭉쳐가지고 오세훈 아웃 공동행동이 서울 곳곳 순회하면서 오세훈 사퇴 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흐름들은? 그러니까 사실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제대로 견제받거나 비판받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서울시 의회의 의석 배분 비율도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중앙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나 세력들도 네. 오세훈의 시정까지 들여다볼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아시다시피 뭐 워낙 윤석열이 엉망진창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뭐 1년 전 정도부터 뭐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 제가 꾸려서 네, 진행을 했었고 박주민 뭐 그런 것들을 계기로 또는 시작으로 네. 많은 단체들이 이제는 오세훈 시정을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또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서 네. 비판할 지점이 굉장히 많고 문제가 많다는 걸 알게 된 거고 행동까지 이제 나서게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본격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지금 보니까 11호 부동산 대책이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걸 계속 때리게 하면서 이제 득표 전략을 이렇게 좀 삼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11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대폭적인 집값 상승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브레이크를 잡아놓은 거예요. 아하. 그리고 이제 12월 중에 정부는 이제 대규모 공급 대책을 맞아요. 발표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그것까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오세훈 시장이 지금 이런 정부의 어떤 노력들 집값을 안정화시키면서 공급을 늘려가겠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려면 네.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본인이 주거 공급을 제대로 했어야죠. 그동안 뭐 했냐? 예, 전국의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서울이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장 누구였습니까? 오세훈 시장. 오세훈 시장이었고 그 예. 많은 인허가 권한, 그 많은 행정력 가지고 뭘 한 겁니까? 아. 자기네들은 못한 건 싹 빠지고 이제 와서 6, 7개월 된 정부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말 안 되는 태도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11호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 이건 뭐 그야말로 누워서 침뱉기 아니냐. 누워서 침뱉기라기보다는 하여튼 네. 본인의 잘못을 좀 봐야 돼요. 봐야 된다. 얼마 전에 윤한홍 의원이 장동혁 대표 옆에 있는데 한 말처럼 똥 묻은 개가 누군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정책을 지금 만들고 집행하는 네. 정부를 탓하는 게 아니라 4년 동안 서울시장 하면서 전임 시장에 비해서 연간 한 15,000호에서 2만 호 정도 주택을 적게 공급했었던 네. 본인의 탓을 해야죠. 본인의 탓을 어. 먼저 해야 된다. 예.